마치아입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시간 나면 하는 일이 시계 구경하는 것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에 평소처럼 밥 먹으면서 시계를 보고 있다가 타임엑스 홈페이지에서 이 시계를 발견했는데 안 들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반은 장난이었는데요. 막상 리뷰하려고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뭐지 싶더니 더 이상 장난이 아니게 되긴 했습니다. 타임엑스의 워터베리 크로노그래프 청판을 가져왔습니다. 레퍼런스는 TWEY18500입니다. 앞에서 이 시계를 안 들고 올 수가 없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다 예상하시듯이 이 삼색 서브 다이얼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파랑, 진한회색, 옅은 회색의 조합이 1969년 엘프리메로 A386부터 내려오는 제니스의 상징 같은 디자인 코드라고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타임엑스가 복각이나 오마주 시계로 재미를 많이 보고 있다고는 해도 주로 자사 아카이브에서 영감을 받는다는 느낌이었다면 이 시계는 좀 다르게 타 브랜드인 제니스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 삼색 서브 다이얼이 A386에 대한 오마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행인 제니스의 크로노마스터 스포츠 청판을 더 많이 닮았고요. 그래서 타임엑스가 이렇게 대놓고 타 브랜드의 현행 시계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자사 시계를 출시한 적이 있나 싶은 생각에 반은 호기심으로 이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요즘 타임엑스가 재밌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계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자세히 보면 제니스의 A386과 크로노마스터 스포츠에서 조금씩 영감을 받아서 적당히 잘 섞은 듯한 느낌인데요. 인덱스와 핸즈는 A386의 디자인을 연상시키고 나머지 디테일들은 크로노마스터 스포츠에 더 가까운 느낌입니다. 다이얼은 파란색의 선벌스트 패턴을 가지고 있고 연회색, 진회색, 청색으로 구성된 3개의 서브 다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브 다이얼은 전형적인 쿼츠 크로노그래프답게 24시간 표시, 60분 크로노미터, 스몰 세컨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 표시는 인덱스 형태이고 특별한 입체감이나 장식 없이 약간 평평해 보이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광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은 빨간색을 사용해 주었는데요. 색만 다른 게 아니라 살짝 각도도 다르게 주어서 빛반사를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파란색 다이얼에 크로노그래프에 세컨드 트랙이 들어간 챕터링은 검은색이라서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구성이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침과 분침에는 야광이 적용되어 있고요. 중간에 구분선들이 들어가 있는데 A386의 핸즈의 디자인을 연상시키는 느낌입니다. 베젤은 타키미터 스케일이 들어가 있고 케이스보다 살짝 밝은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전체적인 시계의 이미지에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더해주면서 다이얼의 파란색이랑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제가 이 시계를 리뷰하면서 좋은 의미로 두 가지 포인트가 타임엑스답지 않다고 느낀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크리스탈입니다. 제가 가진 다른 워터베리 스포츠 시계가 플랫 미네랄 크리스탈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이 모델도 별다른 설명도 없고 사진상으로 당연히 플랫 미네랄 크리스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 돔형 미네랄 크리스탈을 사용해주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좀 더 시각적으로 재미도 있고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포인트는 용도인데요. 역시나 타임엑스 홈페이지에 아무 언급이 없기도 하고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보통 100m 방수는 푸시풀 방식의 용도가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시계를 받고 나니 웬일인지 스크루다운 타입 용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차고 물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방수에 있어서는 좀 더 신뢰성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나름 이 시계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임엑스 홈페이지에 이 스크루다운 용도와 돔 크리스탈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타임엑스는 정말 시계를 대충 파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레이슬릿인데요. 제가 경험한 이전의 타임엑스 시계들에서 느꼈던 부분이 브레이슬릿의 두께가 좀 얇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이 워터베리 크로노그래프는 브레이슬릿에 어느 정도 두께감을 주었습니다. 최소한 얇지는 않고 적당한 두께라는 느낌이라 견고한 느낌도 있고 착용감도 괜찮다 싶은데 아쉬운 점은 엔들링크가 이전에 말린 크로노그래프 리뷰에서 주빌레 브레이슬릿에
퀵 릴리즈가 들어간 솔리드 엔드링크를 사용해서 약간 기대를 했었는데 이 워터베리 크로노그래프는 팔로우 엔드링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계의 가격적인 접근성이 나쁘지 않으니 이 부분에서 원가 절감을 좀 더 했어야 됐나 싶고요. 사이즈는 케이스 41mm, 두께 12.5mm, 러그 투 러그 47mm, 러그는 20mm로 모던한 스포츠워치의 평균 사이즈 정도인데 17.5cm인 제 손목에 착용해보면 밝은 베젤 때문인지 살짝 더 커 보인다는 인상이 있고요. 확실히 존재감이 있기는 합니다. 무브먼트는 세이코 앱선의 YM12A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어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크로노그래프는 60분까지 5분의 1초 단위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크로노그래프는 거의 라면 끓여 먹을 때나 써서 60분이면 충분하긴 한데 그래도 24시간 빼고 시간 카운터 좀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타이맥스 워터베리 크로노그래프 청판을 살펴봤는데요. 최근 타이맥스가 브랜드의 고급화를 지향하면서 디자인적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 같고 이에 따라 가격대도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고급화 전략에 비해 시계의 만듦새나 완성도가 살짝 뒤처져 있다는 인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시계를 리뷰하면서 마감이나 완성도에서 확실히 이전보다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고요. 물론 여전히 타이맥스이기 때문에 가격적 접근성이 좋은 편이고 그로 인해 사용되는 소재나 부품에서 어느 정도 제약이 있긴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주려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본 이 시계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타이맥스가 만들어준 크로노마스터 스포츠의 가장 경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치앳였습니다.